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시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인재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끌 만한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지만 잡음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운동선수, 여성, 청년 등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정치적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미지수죠. 어떻게 보시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총선이라는 거는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냐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당을 보고 찍는다는 게 한 3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정책을 보고 찍는다는 게 한 20%. 네, 그리고 인물을 보고 찍는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40%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지금 KBS가 실은 한국리서치랑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18에서 또 21일까지 했는데 그때도 보면 인물이 정당보다 네. 거기 40%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면 뭐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좀 정당이 변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들이 정책 전문가보다는 감성과 스토리에 이렇게 치중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음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그 이미지 정치 쪽으로 흐른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비판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 민주당의 영입 인재 2호였던 원정훈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미투 논란으로 논란이 일면서 뭐 자격을 반납하고 이제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사 검증에 대한 그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총선에도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뭐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증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그렇죠, 어려운 거는 맞죠.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좀 놀란 게 뭐냐면 이 사퇴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12월 29일 날 당시 민주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페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실은 이 미투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영입을 많이 할 텐데요. 쉽게 표현하면 최소한도 한 20개 내지 30가지 정도의 자가평가를 좀 강하게 좀 나름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좀 1차적으로 걸러내고 또 하나는 평판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면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 SNS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후보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니까 좀 세밀하게 검증할 필요는 좀 있다고 좀 봅니다. 신중한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 갈등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황 대표가 공관위의 결정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자 김영호 위원장이 공천은 공관위가 한다면서 그 발언을 일축했지 않습니까? 한국당의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그 미숙한 정치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정말 새로운 정치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젊고 그리고 현역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을 한다 해서 공관위원장한테 실은 전권을 줬기 때문에 지금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권한이 어디한테 있느냐, 공관위한테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결국은 최고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최고위원회가 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김 빠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막판에는 황교안 대표가 공천하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절차와 내용보다는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움직일 것이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인재 양성 시스템이 좀 각 당에 따라 미비한 상황이잖아요. 총선 때마다 좀 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벤트성인 영입 인재 그 사건들이 영입 인재 모습들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치계가 좀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일단 될까요? 제일 큰 거는요. 저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외부에서만 왜 영입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 정당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거기서 열심히 한 분들을 이 국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죠.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핀란드에 34세 여성분이 총리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만이 아니라 뭐 모든 유럽의 정당 정치에 총리가 되는 분들은요 10대에서부터 정치적 학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학습을 받냐면 바로 정책에 대한 학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당이 인재를 성장하는 키우고 거죠. 성장하고 이런 걸 네.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그냥 화제성으로. 외부에서 화제성으로 가져간다. 네. 그거는 오히려 정당 정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말 정당 정치를 제도화시키려고 한다면 정당의 인재에게도 관심을 저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여야의 속도 붙은 인재 영입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